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묵직한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사실 은퇴라는 말만 들어도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혹은 어떤 분들은 마냥 뭉클하고 막막하기도 할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퇴직이라는 순간이 오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은퇴를 맞이하고 난 뒤에 이렇게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하고 뒤늦게 깨닫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준비를 어느 정도 해뒀다고 생각했는데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부족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본 사례들도 섞어서 은퇴 후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비참한 추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혹시라도 나는 아직 괜찮겠지, 준비 좀 해둬서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잠시만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은퇴 후 고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입을 모아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럴 줄 몰랐다거든요. 여러분께서는 제발 이런 일 겪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난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설득력 있게 말씀드려 볼게요. 1. 갑작스런 질병에 따른 재정 파탄. 회사 그만두면 건강해질 줄 알았거든요. 첫 번째 사례는 58세에 은퇴하신 A씨 이야기예요. A씨는 회사 생활 내내 스트레스가 심했지만 은퇴하면 몸도 마음도 편해지겠지 라는 생각으로 버텼다고 해요. 다행히 아파트 한 채가 있었고 은퇴 직전에 퇴직금과 어느 정도의 연금도 기대할 수 있어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셨대요. 그런데 은퇴 후 한 1년쯤 지나고 나서 몸이 갑자기 이상해지셨다고 합니다. 두통과 근육 통증이 심해 병원을 찾았는데 뜻밖에도 큰 질환이 발견된 거예요. 회사 다닐 때는 건강검진도 꼬박꼬박 받고 주변에서 스트레스 좀 덜 받아라라는 말을 듣긴 했지만 정작 본인은 퇴직만 하면 나을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일을 그만두고 난 뒤에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한꺼번에 터지듯 병이 찾아온 거죠. 치료가 시작되자마자 병원비가 몇백만 원 단위로 훌쩍 나가게 되고 연금은 물론이고 퇴직금 일부를 계속 써야 했어요. 결국 나중에 써야지 했던 노후 자금까지 손대게 되면서 눈 깜짝할 사이에 통장 잔고가 반 이상 줄어들었어요. A씨가 가장 힘들었던 건 경제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본인이 곧 회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했는데 점점 치료 기간이 길어지자 의욕이 꺾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몸이 안 좋을 줄 몰랐지. 회사 다닐 때는 돈도 벌고 병원비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됐었는데 이제 난 완전히 혼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울감까지 찾아왔어요. 그 결과 병원 치료는 물론 심리 상담을 병행해야 했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건 은퇴 후엔 내 삶이 저절로 편해진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예요.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는 것도 맞지만 대신 내 몸에 투자해야 할 시간과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평소에 건강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은퇴 이후에도 꾸준히 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정 계획을 잡아두는 게 좋겠어요. 2. 자녀 지원 문제로 흔들린 노후 계획. 아이도 내 책임인데 이제 와서 어떻게 안 도와줘? 두 번째 사례는 B씨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두 분 다 60대 초반에 은퇴를 하셨어요. 자녀가 둘이 있는데 큰 아이는 이미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작은 아이는 대학원 진학을 고민 중이었죠. 사실 B씨 부부는 아이들 다 컸으니 이제 우리도 좀 쉴 때가 됐어. 남은 돈으로 우리 여행도 다니고 여유 있게 살자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작은 아이가 좀 더 공부하고 싶다라며 대학원 등록금을 부탁했을 때 부모 입장에서는 그걸 그냥 외면하기가 쉽지 않았죠. 결국 부부는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 중 일부를 학비로 보태주었고 또 생활비까지 지원하게 됐어요.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작은 아이가 공부를 마치고도 취업이 잘 안 되는 바람에 이래저래 취직할 때까지 부모님 집에 얹혀 살았어요. 식비나 용도는 물론 가끔씩 나오는 학원비조차도 부모님이 부담하게 된 거죠. 은퇴해버린 B씨 부부 입장에서는 계속 소득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니 한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 이렇게 길어지니까 버틸 재간이 없었대요. 게다가 큰 아이도 갑자기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자취방 구하는 비용이 필요하다며 손을 벌리니까 부부는 가뜩이나 줄어든 통장을 또 열어야 했죠.
그렇게 몇 번 손을 쓰다 보니 여행은커녕 가만히 있어도 돈 나갈 구멍이 생기더래요. B씨 부부는 자녀를 탓하기도 어려운 게 자식 문제라면 부모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우리 노후가 이렇게까지 흔들릴 줄 누가 알았겠어. 내가 은퇴하고도 계속 자녀를 도와줘야 할지 몰랐지라면서 후회 아닌 후회를 하고 계시죠. 이 사례를 보면서 느끼는 건 자녀 문제는 정말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특히 요즘처럼 경제 상황이 안 좋은 때에는 자녀가 제대로 취업하지 못할 수도, 갑자기 대출을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부모로서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럴수록 미리 지원 한도를 정해두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건 해줄 수 있지만 이 이상의 비용은 불가능하다. 같은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자녀와의 갈등도 최소화하고 내 노후 자금도 지키는 게 중요해요. 3.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우울증. 사람이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 마지막은 C씨 사례예요. C씨는 30년 가까이 대기업에서 근무하시고 60세가 되던 해에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경제적으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 집 있고 연금도 꽤 괜찮게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은퇴 직후에는 이제부터는 매일이 휴가네. 낚시도 다니고 여유를 즐겨야지 하고 기분이 아주 좋으셨대요. 한두 달 동안은 정말 행복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3달, 4달이 지나면서 생겼어요.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현업에 계속 남아있거나 다른 곳에서 재취업을 해서 바쁘게 지내느라 자주 만나기가 어려웠다고 해요. 퇴직 직후에는 동료들이 가끔 연락도 해주고 식사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너는 이제 퇴직했으니 편하겠다 하면서 점점 연락이 뜸해지는 거죠. C씨도 자존심이 있어서 내가 먼저 만나자고 하면 귀찮아 할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으로 연락을 잘 못했다고 해요. 결국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우울감이 조금씩 스며들었어요. 가족들도 자기 일하느라 바쁘고 손주들도 매일매일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 고립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가끔 동네 경로당이나 문화센터에 나가볼까 생각도 했지만 내가 왜 이런 데를 하는 마음에 주저하게 됐어요. 대기업에 30년 근무하셨던 자부심이 있으시다 보니 오히려 아무나 만날 수 없다는 자격지심도 생기더라고요. 결국 이러한 사회적 고립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자 C씨는 병적인 우울증 진단까지 받게 되었고 치료와 상담을 병행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난 경제적으로도 그럭저럭 여유롭고 도대체 내가 왜 우울해? 라고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전문가가 일이 없어지고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어졌다고 느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해줘서야 깨닫게 되었대요. 이 사례는 노후에 돈만 있으면 문제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줘요. 인간관계는 일이 끊기면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만날 수 있는 내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동호회나 봉사활동, 지역 커뮤니티 같은 곳에 참여해서 소속감을 계속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은퇴 후 비참한 추락을 피하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것들. 위 3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은퇴 후에는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계속 터지곤 해요. 특히 오랜 직장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지거나 자녀의 문제와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 고립까지. 이 모든 게 겹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은퇴 후 시작된 비참한 추락, 당신도 피할 수 없다. 라는 말이 그냥 겁주기식이 아니라 꽤 현실적인 경고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에 대비할 수 있을까요? 재정적 계획. 은퇴 전부터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해 지출 구조를 확실히 파악해야 해요. 매달 의료비, 생활비, 취미허가 비용, 그리고 자녀 지원 비용 등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계산해 둬야 한다는 거죠. 예기치 못한 질병과 같은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별도 자금, 즉 비상금을 따로 마련해 두면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만으로 안심하기보다는 혹시 모를 의료비나 가족 돌발 상황에 대비해 유동성 자금을 보유해야 해요. 건강관리. 은퇴한다고 해서 몸이 자동으로 좋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스트레스에서 해방된 뒤에 그동안 숨겨져 있던 질환이 도질 수도 있거든요.
은퇴 후에도 정기검진은 필수고 꾸준한 운동과 식단 관리가 중요해요. 이제 더 이상 일 안 하니까 괜찮겠지라고 방심하기보다는 바로 지금이 내 몸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시길 권합니다. 자녀와의 관계 및 지원 한도 설정. 자녀가 아무리 소중해도 무한정 도와줄 수는 없어요. 이것은 부모가 이기적이라는 게 아니라 부모의 노후가 흔들리면 결국 자녀에게도 큰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리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고 지원할 수 있는 범위와 방법을 협의해 두는 게 좋아요. 돈이 좀 부족해도 부모를 믿고 의지하면 되겠지라는 자녀의 안일한 생각을 막기 위해서라도 서로의 상황을 충분히 공유해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끊기기 쉬워요. 먼저 용기 내서 얼마든지 만나자며 연락해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새로운 취미나 봉사,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소속감이라는 게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엄청난 원동력이라는 걸 은퇴 후에야 깨닫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은퇴 전에 슬슬 바깥 활동 루트를 알아보거나 은퇴 후에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마음가짐 전환.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동으로 행복해지는 건 아니죠. 어쩌면 은퇴 후의 삶이 더 치열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가 내 인생의 이막이다 하라는 긍정적인 자세로 새로운 목표와 일상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은 목표라도 만들어서 성취감을 느끼고 거기에 재미를 붙이면 삶이 훨씬 다채로워져요.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는 결코 은퇴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은퇴 후에도 훨씬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대비 없이 막연히 이제 편해지겠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비참한 추락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은퇴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많은 걸 배워요. 다른 사람 일인 줄만 알았는데 내게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또 반대로 이렇게 준비를 잘해두면 괜찮을 수도 있구나라는 희망도 같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소개한 3가지 사례를 통해 나도 충분히 저럴 수 있겠네라는 마음을 가져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질적인 준비나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은퇴 후 삶은 어쩌면 더 자유롭고 더 폭넓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하죠. 부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여러분께서 은퇴 준비를 더욱 꼼꼼히 하고 은퇴 후에는 더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은퇴 후 시작된 비참한 추락, 당신도 피할 수 없다. 라는 말이 더 이상 위기감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그 추락을 피할 준비가 되어 있어. 라는 자신감으로 바뀔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퇴라는 게 내일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나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일이니까요. 다 함께 미리 알고 대비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은퇴 후 삶을 누리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꿈꾸며 연금만 있으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은퇴 후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합니다. 특히 50대, 60대에 접어들어 한창 일하던 시기를 뒤로하고 안정된 삶을 바라던 순간 예상치 못한 생활비 증가와 건강 문제, 외로움 등이 찾아오죠. 공무원조차 평생연금이라는 보호막이 있지만 실제 은퇴 후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연금 하나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노후를 지키기 위한 진짜 생존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연금에만 기대면 파산 위험. 공무원들이 말하지 않는 은퇴 후 생존 비법. 많은 사람들은 은퇴하면 연금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열심히 일해온 공로가 있으니 이제는 평온한 노후가 보장될 거라고 믿죠. 하지만 은퇴 후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아요.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생활비, 나도 모르게 늘어나는 의료비, 그리고 무엇보다 나 혼자의 시간이 늘어나는 상황은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오늘은 연금에만 의존할 수 없는 이유와 함께 은퇴 후
꼭 필요한 생존 전략을 실제 사례와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1. 늘어나는 생활비와 고정 지출 부담. 은퇴 후 가장 놀라운 변화 중 하나는 생활비의 증가예요. 이제 더 이상 일하지 않으니 돈 쓸 일도 줄어들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동네 친구들과 자주 만나거나 취미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면 그에 따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늘어나죠. 식사나 모임 비용, 취미활동 비용, 그리고 자잘한 외출 경비 등이 생각보다 빠르게 지출을 불러옵니다. 실제 사례로 은퇴한 60대 공무원 박 씨는 연금을 믿고 노후 준비를 대충 했어요. 나는 공무원이라 안정적일 거야 라고 안심했던 거죠. 그런데 생활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가고 자녀 결혼식과 손주 양육비까지 지원하니 금방 생활비가 빠듯해졌어요. 결국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다시 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는 연금만으로는 늘어나는 고정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2. 증가하는 의료비와 건강관리 비용. 두 번째로 큰 문제는 의료비예요. 은퇴 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건강관리에 대한 필요가 늘어납니다. 우리 몸은 점점 더 많은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게 되고 약이나 병원 방문이 빈번해지죠. 그런데 이런 의료비는 가게에 큰 부담을 줍니다. 60대 중반에 은퇴한 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은퇴 후에도 건강할 거라고 믿었지만 허리 통증과 혈압 관리 때문에 병원을 자주 다니게 됐어요. 본인은 병원비가 이렇게 많이 들 줄 몰랐다며 깜짝 놀랐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의료비와 생활비를 모두 충당할 수 없었고 결국 은퇴 후 빠듯한 예산을 감당하기 위해 추가 소득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김 씨는 결국 근처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건강관리에 예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가고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 은퇴 후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3. 은퇴 후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어려움. 은퇴 후 많은 분들이 사회적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껴요. 일을 할 때는 하루하루가 바쁘고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기회가 많았지만 은퇴 후에는 많은 시간이 혼자 보내는 시간이 되죠. 이런 심리적 어려움은 예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8세에 은퇴한 최 씨는 이제 쉬면서 자유롭게 살자는 생각으로 퇴직했어요. 하지만 막상 은퇴하니 가족들이 바빠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쉽지 않았고 친구들도 각자 생활에 집중하느라 예전처럼 만나기가 어려웠어요.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가면서 우울감이 찾아오기도 했죠. 그는 결국 은퇴자 모임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만들어가고 있어요. 은퇴 후에는 연금만큼이나 함께 어울릴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을 실감하게 되었답니다. 은퇴 후 생존 전략 3가지. 이제 은퇴 후 필요한 생존 전략 3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연금 외에 소득원을 추가 확보하기. 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요. 파트타임 일자리나 취미를 활용한 소득원 마련은 은퇴 후 생활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자신의 역량을 활용해 작게라도 꾸준히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둘째, 건강관리에 미리 투자하기. 의료비는 나이 들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운동과 식습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큰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죠. 아프기 전에 건강을 챙기면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기. 은퇴 후 외로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봉사활동이나 모임을 통해 사람들과 어울리고 가족 외에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을 만들면 심리적인 안정감과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연금은 분명 중요한 자산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삶의 질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어요. 이제는 은퇴 후의 삶을 좀 더 주체적으로 준비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연금만 믿는 노후, 위험하지 않게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은퇴를 맞이하면서 이제 연금만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특히 안정적인 직장으로 평생을 살아온 공무원분들은 더더욱 그렇죠. 연금이 나를 평생 지켜줄 거야 라고 믿고 계시지만 과연 연금 하나만으로
모든 노후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연금에 의존하는 것의 위험성과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준비사항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은퇴 후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연금. 먼저 현실적으로 은퇴 후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전부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이 일정 금액으로 고정되어 나오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나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처하기가 힘들죠. 이를테면 10년 전만 해도 몇만 원으로 살 수 있던 생필품이 지금은 몇 배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물가는 해마다 오르는데 고정된 연금은 그 상승분을 따라잡지 못해요. 이렇듯 연금의 실제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드는 구매력 감소 현상을 경험하게 되면 은퇴 초반에는 여유가 있다고 느꼈던 생활이 510년 뒤에는 빠듯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금을 보충할 소득원을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력을 살려 프리랜서 활동을 하거나 취미를 살린 소소한 수입원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수입이 있으면 연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인한 지출, 은퇴 준비에 반드시 포함해야. 의료비는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설마 나에게 큰 병이 오겠어? 싶지만 나이가 들면 작은 병도 큰 걱정거리가 되기 쉽죠. 한번 아파서 병원에 다니기 시작하면 진료비와 약값이 계속 쌓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은 약을 계속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퇴 준비에는 의료비도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예를 들어 은퇴 후 건강 관리를 위해 따로 예산을 마련해 두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경제적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건강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비용을 절감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 사회적 관계는 심리적 안정뿐 아니라 때로는 경제적 지지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에도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얻는 정보들은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수도 있고 새로운 소득원을 발견할 기회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는 이제 혼자 편하게 지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인간관계를 줄여 나갑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불러오고 이는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따라서 은퇴 후에는 소통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네 모임에 나가거나 봉사활동을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은퇴 후에도 사회와 연결된 느낌을 갖고 자신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답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전문가 팁.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3가지 팁으로 정리해 볼게요. 1. 연금 외에 다양한 소득원 마련하기. 단순히 연금에만 기대기보다는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취미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사진을 찍어 온라인에 판매하거나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어 수익을 얻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이런 활동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2. 건강 관리를 위한 습관 형성. 건강 관리가 가장 중요한 자산 관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을 생활화하면 은퇴 후 의료비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면 은퇴 후에도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좋은 건강 습관이 노후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어주는지 경험해 보시길 권합니다. 3.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사회활동 유지하기. 사회와의 연결을 끊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자원봉사나 동네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 삶에 새로운 활력이 생기고 외로움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은퇴 후에도 꾸준히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얻을 수 있어요. 사회적 관계는 심리적 안정뿐 아니라 경제적 정보도 얻게 해주는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계획하는 것은
결코 연금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연금 외에 추가적인 소득원 마련, 건강 관리를 위한 꾸준한 습관,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 모두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노후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후회 없이 평안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이제 좀 쉬고 싶어요. 60세를 넘긴 김성수 씨가 겪는 퇴직 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은퇴는커녕 오히려 돈을 더 벌어야 하는 현실. 김 씨는 말합니다. 자식이 취업을 못했고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세요. 내가 일을 안 하면 다 무너져요. 이게 과연 한 사람만의 이야기일까요? 지금 50대 후반 60대 초반의 베이비 부머 세대는 은퇴 없는 세대로 불립니다. 자신이 노후를 준비하기도 전에 부모의 병수발과 자녀의 경제적 독립까지 책임져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은퇴는 사치라는 말이 더 이상 과장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은퇴 후조차 쉴 수 없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현실을 3가지 사례를 통해 들여다보고 그들이 왜 더 힘든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현실적인 시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1. 은퇴 후에도 부모 병수발 내가 늙을 틈이 없어요. 66세 이순자 씨어는 요양병원에 계신 90세 친정어머니의 병원비로 매달 180만 원을 지출합니다. 연금으로 나오는 돈은 고작 90만 원, 나머지는 주방일 아르바이트로 채웁니다. 허리가 아파도 일을 그만둘 수 없습니다. 나보다 어머니가 더 오래 사시는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병날까 봐 무서워요. 부모님이 평균 85세를 훌쩍 넘기면서 오히려 은퇴 후 부모 부양이라는 새로운 책임이 베이비 부머 세대에 지워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취업하지 않아도 답답하지만 부모가 오래 사시는 것도 기쁜 일만은 아닙니다. 요양병원, 간병인, 의료비 지출은 퇴직 후 가장 무서운 고정 지출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노후의 삶은 곧 병원비와의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자녀는 성인인데 경제적 독립은 아직도 애 키우는 기분이에요. 60세 박영철 씨 남는 2 자녀 모두 대학교를 졸업했지만 장남은 공무원 준비 중이고 차녀는 계약직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매달 자녀를 위해 쓰는 돈은 약 120만 원입니다. 어릴 땐 등록금 걱정, 이제는 생활비 걱정이에요. 결혼 자금까지 해줘야 하나 싶고 그냥 지칠 뿐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는 자녀 교육에 올인해온 세대입니다. 우리 때는 못 배웠으니 너희라도라는 절절한 마음으로 아낌없이 투자했지만 그 대가는 은퇴 후에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고학력일수록 오히려 사회 진입은 더 느리고 취업은 불안정하며 부양 부담은 길어집니다. 아이들은 장성했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 은퇴는 더욱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3. 자신의 노후 준비는 뒷전 은퇴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내 삶은 없었다는 걸. 퇴직한 62세 김미정 씨어는 요즘 처음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낯설다고 느낍니다. 평생 가족만 보고 살았어요. 직장에서도 누굴 챙기고 집에서도 남편 아이 시어머니 돌보고 그런데 정작 내 노후 준비는 없었더라고요. 남편과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한 여성 베이비 부머들은 정작 자기 삶을 준비하지 못한 채 은퇴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도 연금도 자신을 위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외로움, 우울감, 그리고 경제적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자녀와 떨어져 지내는 상황이 되면 소득은 끊기고 의료비, 주거비, 생활비는 고스란히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됩니다. 전문가가 전하는 현실 조언. 노후 설계는 가족보다 자기 자신 중심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자녀와 부모를 모두 책임지는 삶은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제는 나의 시간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녀에게는 부모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공유하세요. 부모가 무한정 지원해주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자녀의 독립을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모 부양은 형제 자매와 함께 분담할 수 있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야 합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긴 병간호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미리 논의하고 합의된 분담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결론 은퇴 없는 인생에서 벗어나려면 은퇴는 사치라는 말은 현실이지만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나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희생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자녀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당신의 현재와 노후도 똑같이 소중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한 은퇴 계획을 다시 짜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왔던 당신, 이제는 조금은 쉬어도 될 자격이 있습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는 사치다. 자녀도 부모도 떠안은 베이비 부머의 비극. 은퇴란 무엇일까요? 대개는 더 이상 생계를 위한 노동에서 벗어나 여생을 편안히 보내는 시기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베이비 부머 세대 1955만 1963년생에게 은퇴는 선택이 아니라 미뤄진 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녀는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고 부모는 고령과 병환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황. 그러다 보니 본인의 노후는 늘 뒷전입니다. 이런 이중 부양의 구조 속에서 베이비 부머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생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1. 은퇴 후에도 계속되는 노부모 부양. 한국의 평균 기대 수명은 남성 80.6세, 여성 86.6세 2023년 기준입니다. 반면 본격적인 은퇴 시기는 빠르면 55세, 늦어도 65세입니다. 즉, 은퇴 후 최소 20년 이상 생존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베이비 부머는 이 긴 노후를 보내기도 전에 자신보다 오래 사는 부모의 병수발과 요양비 부담에 직면합니다. 실제 요양병원 평균 비용은 월 15만 250만 원 수준이며 간병인까지 둘 경우 더 증가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고정 지출이라는 점입니다. 자산이 많지 않은 베이비 부머 세대에게 이 부담은 곧 자신의 은퇴 자산을 고갈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2. 자녀의 늦은 자립, 부모 세대의 경제적 족쇄가 되다. 통계청에 따르면 30대 중후반 청년 중 35% 이상이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고학력화, 취업난, 늦어지는 결혼과 출산이 원인입니다. 하지만 이 부담은 대부분 베이비 부머에게 돌아갑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한 부모가 자녀의 학자금, 생활비, 전세자금, 결혼자금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본인의 연금, 퇴직금, 심지어 집까지 자식에게 내어줍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늦춰진 은퇴입니다. 다시 일을 구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편의점, 택배 아르바이트에 나섭니다. 은퇴란 불가능한 단어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3. 베이비 부머 여성, 가장 취약한 노후 위험군. 베이비 부머 여성은 대부분 가족 내 보살핌 역할을 수행해온 전업주부가 많습니다. 이들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거나 미가입자인 경우가 많아 평균 수령액이 50만 원 이하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남편이 사망하거나 자녀와 멀어지면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취약성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특히 여성 1인 가구 고령층은 빈곤율이 70%에 육박합니다. 은퇴 후 내 노후는 없다는 절망적인 현실이 여성들에게 훨씬 가혹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제안하는 해결 전략. 1. 은퇴 자산은 자신 우선으로 설계하라. 가족을 위한 헌신은 아름답지만 내 노후를 희생하면서까지 책임지는 구조는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퇴직금, 연금, 보유 자산은 반드시 자기 명의로 확보하고 자녀 지원은 선긋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2. 자녀 독립은 기대가 아닌 계획으로 유도하라. 자녀에게 현실을 정확히 공유하고 부모의 경제 상황과 노후 계획을 투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의 독립 시점을 함께 설계하고 더 이상 지원은 없다는 건강한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3. 부모 부양은 가족 전체가 함께 분담할 구조 만들기. 한 명이 모든 것을 떠맡기보다는 형제 간 책임 분담 또는 공적 제도장 기호 양보험, 노인 돌봄 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요양시설 입소 전 미리 상담을 받아 국가 지원 혜택이 최대한 적용되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론 은퇴는 선택이어야 한다. 은퇴는 권리이자 선택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는 그 선택조차 누릴 수 없는 구조 속에 갇혀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끊임없이 주는 역할만 반복하면서 결국 자기 삶을 잇는 은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회도, 가족도,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자기 노후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고령 사회에서 건강하고 독립적인 노후는 미리 준비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은퇴를 미룰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단단한 설계로 주도적인 은퇴를 만들어야 합니다. 20년 넘게 대기업을 다니며 명함에 힘주던 부부는 47세가 되던 해 나란히 희망퇴직을 선택했습니다.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둘 다 지쳤던 겁니다. 아이도 크고 집도 한 채 있고 이제 좀 쉬자며 의기투합했죠. 그렇게 서울 외곽의 20평짜리 전세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엔 마치 연극 같았습니다. 넓은 거실, 안방, 드레스룸까지 갖춘 집을 떠나 이 작은 공간에서 둘이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의외로 그 좁은 공간에서 넓은 삶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쟁 없이 함께 걷고 주방에서 커피 내려 마시며 미래를 얘기하는 시간. 이전엔 돈이 있었지만 대화는 없었고 스케줄이 있었지만 여유는 없었습니다. 은퇴라는 단어가 막막하게만 느껴졌던 그때 이 작은 집이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꿔준 셈이죠.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진짜 삶을 다시 디자인하는 시작이라고요. 은퇴 준비 잘한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희망퇴직금이나 퇴직금만으로 은퇴가 준비됐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부의 경험은 말합니다. 삶의 구조와 소비 패턴을 함께 바꾸지 않으면 은퇴 준비는 절대 끝나지 않는다고. 이 부부는 약 5억 원의 퇴직금을 손에 쥐었지만 그대로 살던 집에 그대로 살고 외식도 예전처럼 하고 차도 2대를 계속 굴렸다면 지금쯤 월세방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퇴직 후 삶에서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건 고정비 구조입니다. 이들은 생활의 중심을 서울에서 경기 남부의 전세 아파트로 옮기면서 관리비, 차량, 유지비, 외식비, 보험료까지 구조적으로 줄였고 덕분에 불안 없이 다음 단계를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은퇴 후 삶 이렇게 바꿔야 삽니다. 주거부터 다시 설계하라. 사례 25년 살던 아파트에서 나왔습니다. 49세에 퇴직한 정진우 씨는 강남에서 30평 아파트를 보유 중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한동안 계속 그 집에 살며 내 집인데 뭐 어때라는 생각으로 버텼죠. 그런데 세금, 관리비, 유지비, 자동차 보험료까지 생각보다 지출이 컸습니다. 결국 몇 년 후 현금이 말라붙었고 그제야 아파트를 전세로 돌리고 본인은 외곽의 18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한 발만 빨랐어도 퇴직금을 더 여유롭게 굴릴 수 있었을 텐데요. 퇴직 후 첫 단계는 집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주거 비용 구조를 재설계하는 겁니다. 보유세, 관리비, 교통비까지 포함한 전체 비용 구조를 다시 짜야 노후의 생존이 가능합니다. 소비의 중심을 취미로 옮겨라. 사례 쇼핑이 아닌 캠핑으로 위안을 찾았습니다. 퇴직 후 우울감에 시달리던 48세 최민아 씨는 백화점 대신 중고 캠핑용품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소비였지만 남편과 캠핑을 다니면서 삶의 리듬이 달라졌습니다. 불필요한 쇼핑은 줄고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늘었죠. 이전에는 1년에 500만 원 넘게 썼던 쇼핑비가 지금은 100만 원도 안 들어요. 근데 더 행복합니다. 퇴직 후엔 쇼핑 중심의 소비가 관계 중심의 소비로 바뀌어야 우울감도 덜합니다. 가성비를 따지는 게 아니라 가심비와 삶의 밀도를 따져야 할 시기입니다. 일과 수입의 새 기준을 정하라. 사례 하루 3시간 일하고 100만 원 벌어요. 이게 제일 좋습니다. 이 부부는 퇴직 후 프리랜서 번역과 온라인 콘텐츠 운영을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수익이 거의 없었지만 월 50만 원, 70만 원씩 차곡차곡 늘더니 지금은 합쳐서 월 200만 원 수준. 이전에 15 수준이지만 고정비가 줄어든 지금은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자유시간이 많고 체력 소모도 적다는 점에서 돈보다 좋은 일이라 느낍니다. 퇴직 후엔 많이 버는 일보다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작지만 꾸준한 수입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노후의 심리적 안정감은 크게 달라집니다. 결론 은퇴란 내가 가진 것보다 덜 갖고도 사는 법을 배우는 시간. 이 부부가 깨달은 가장 큰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가진 채로 살아왔다. 주린이 더 자유롭고 더 가까워졌다. 20평은 좁은 공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다시 설계하고 돈을 적게 써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생활의 최소 단위를 찾아낸 집이었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고민하게 해주는 출발선일지도 모릅니다. 핵심 요약. 희망퇴직 후 가장 먼저 할 일 고정비 구조 재설계. 넓은 집보다 중요한 것 작고 효율적인 생활 구조. 수입보다 중요한 것 지속 가능하고 스트레스 없는 일. 소비보다 귀중한 것 관계와 여유. 희망퇴직 후 작은 집으로의 이사. 단순한 절약 아닌 구조 개편. 희망퇴직 또는 조기퇴직은 더 이상 일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4050대 중반의 대기업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경영 전략에 따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희망퇴직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퇴직금 수령 이후의 소비 절약이 아니라 가계의 구조 자체를 재편성하는 전략적 접근입니다. 실제 사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대기업 부부가 희망퇴직 후 20평 규모의 소형주택으로 이주한 결정은 단순한 주거 축소가 아닌 퇴직 이후 삶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퇴직 후 반드시 점검해야 할 3가지 구조 항목. 퇴직 이후 삶을 안정적으로 설계하려면 다음 3가지 항목의 구조 점검이 필요합니다. 주거비 구조의 재편이 최우선. 퇴직 후 고정소득이 사라진 상황에서 가장 먼저 손대야 할 영역은 주거 비용입니다. 주요 점검 요소. 보유세 및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거나 고가 주택 소유 시 세금 부담이 커짐. 관리비 및 공과금 대형 평수일수록 기본요금 및 난방 냉방 관련 유지비 증가. 교통 및 이동성 비용 도심 외곽, 이주 시 차량 유지비는 줄고 대중교통 활용 가능성 증가. 주거 공간을 축소한다는 것은 단순한 공간의 축소가 아니라 세금 공과금 생활비의 체계적인 절감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기존 30평 아파트에서 20평 아파트로 줄이면 월 평균 약 40만 원 내외의 고정 지출 절감이 가능합니다. 생활비와 소비 패턴 재구성. 퇴직 후의 소비는 소득 기반 소비에서 자산 기반 소비로 전환됩니다. 이때 지출 패턴의 구조적 변화 없이는 자산 소진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집니다. 핵심 전략. 외식비와 여가비 지출 통제. 퇴직 직후의 심리적 공허함으로 인해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소비 중심에서 경험 중심으로 전환. 쇼핑, 외식보다는 독서, 산책, 봉사활동 등 비용이 낮은 활동으로 전환. 비정기 지출 관리. 의료비, 차량 수리비, 부모 부양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을 위한 비상예산 확보. 전문가들은 보통 퇴직 후 가계 지출의 2030% 절감을 1차 목표로 설정하며 이를 통해 자산의 수명을 510년 이상 연장시킬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수입원의 다변화 및 저강도 근로활동 고려. 퇴직 이후 수입의 단절은 정서적 불안과 경제적 불안을 동시에 유발합니다. 이때 완전한 무수입 상태보다 저강도 저소득의 지속 가능한 수입 활동 유지가 심리적 안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가능 수입원 예시. 프리랜서 활동 번역, 글쓰기, 교육 콘텐츠 제작, 유튜브 채널 운영 등. 파트타임 근무 시간제 강사, 도서관 사서, 실버 헬퍼 등. 창작형 수입 구조. 블로그 수익, 중고거래, 재능 공유 플랫폼 등. 은퇴 후에도 월 10만 200만 원 수준의 소득원이 유지된다면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의 공백을 메우고 자산을 보존하는 효과가 큽니다. 이는 단순한 돈벌이 개념이 아닌 심리적 생존 전략으로도 유효합니다. 실제 사례 3가지 분석. 사례 1. 49세 대기업 부장, 보유 아파트를 전세로 전환 후 이주. 서울 내 32평 자가 아파트를 보유한 박모 씨 49는 퇴직 후 유지비 부담 재산세 관리비 월 50만 원 이상이 커져 전세로 돌리고 경기 북부 20평 전세 아파트로 이주. 이로 인해 연간 약 800만 원 이상의 유지비 절감.
이후 투자자문사 아르바이트로 월 120만 원 수입 유지. 전문가 조언 보유 자산이 있다고 해도 고정 지출이 크면 소득 없이 버티기 어려움. 내 집이라는 고정관념보다 현금 흐름 중심의 사고 필요. 사례 48세 부부, 동반 희망퇴직 후 소비 패턴 전환. 남편은 IT 기업, 아내는 마케팅 업체 근무하던 부부. 동시 퇴직 후 20평 전세로 이주. 백화점 소비 중고, 커뮤니티 및 지역 문화센터 이용으로 전환. 여가 소비는 등산, 캠핑, 자전거 중심. 전문가, 조언 소비 구조의 축소가 아닌 방향 전환이 중요. 소비를 줄이되 삶의 질은 유지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 소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 사례 3 콘텐츠 기반 소득 모델 구축. 퇴직 전부터 유튜브 채널 개설 준비를 해온 46세 전직 대기업 홍보팀장. 퇴직 후 본격 운영 시작. 초기 월 20만원 수익이 현재 월 150만원까지 성장. SNS 강연, 온라인 수업 등 다변화 중. 전문가, 조언 은퇴 전 일정 기간의 준비가 성패를 좌우함. 퇴직 후 갑작스럽게 수입 모델을 만들기보다는 사전 실험과 파일럿 운영이 반드시 필요함. 결론 희망퇴직은 위기가 아닌 재설계의 기회. 퇴직은 더 이상 은퇴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계 재편성과 생활 재설계를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바라봐야 합니다. 고정 지출을 통제하고 비용 구조를 단순화하며 가볍고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확보하는 전략적 설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희망퇴직 이후의 삶은 철저한 계획과 구조적 변화 없이는 수년 내 자산 고갈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은퇴 전후의 자산 관리와 생활 전략은 일상적 절약이 아닌 총체적 구조 설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만 중장기 생존이 가능합니다.